안녕하세요. 일반고 대학고 공포 박쌤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하나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 영상 주제는요. 생기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생기부가 이제 부족한 경우에 과연 지원할 수 없을지, 어느 정도 생기부가 되어야 학생부 종합전형을 넣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하고자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많이 보거든요, 이런 케이스를. 저도 예전에 많이 고민했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많이 경험을 해보고 입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그 입시 유튜버나 아니면 입시 컨설턴트 영상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혜택을 어떻게 만들고 막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이 나올걸요? 지금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케이스들이라던가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일반고의 일반적인 학생들이 본인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생기부가 부족하니까. 또는 학부모님들도 이제 자녀분들의 어떤 학교 생활 기록을 보면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으시거든요.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그 생기부, 비교과는요. 비교과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세특 얘기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최고의 비교과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신입니다. 내신. 절대로 이 전제는 바뀌지 않아요. 내신이고요. 그걸 누가 모르나 그 내신이 부족한 걸 커버하려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넣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끝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성공 사례에서 막 얘기되는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라던가 그 입시 컨설턴트들이 말하는 그런 잘 쓴 생기부 이런 사례는요. 일반적으로 생각처럼 잘 쓴 생기부가 많지 않습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들 이렇게 쓰는 것 같죠? 가장 일반적으로 그 입시 컨설턴트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잘 쓴 생기부가 뭐냐면 일관성 있게 심화되어 하는 생기부입니다. 근데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보통 일반고에서 어떻게 많이 쓰나요? 그냥 내용 나열식이 많습니다.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내용 나열식이 많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생기부를 쓸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요. 일반고에서 일관성 있게 심화되어가는 이런 좋은 생기부 구성은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도 알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모르실까요? 나열식 생기부가 비판을 많이 받는다. 이거 모를까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선생님들도 알지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생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입장을 바꿔볼까요?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나열식 생기부를 보겠습니다. 나열식 생기부를 보면요. 좋은 생기부는 되게 뭐냐면 수식어가 화려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수식어, 또 화려한 문구라고 할까요? 문구를 통해서 미사여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사실 미사여구가 맞는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한 어떤 핵심 설명이 잘 나와 있는 게 좋은 건데,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문맥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요, 나열식 생기부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나열을 하되 관련된 어떤 팩트, 객관적인 내용의 어떤 것들이 좀 더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나열식 생기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내용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나열도 단계적으로 발전하면 됩니다. 내용이 객관적인 내용이 발전하면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충분히 점수 딸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단 내신 성적으로
베이스가 된다면.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까요? 입학사정관이 과연 한 명당 서류를 몇 명을 볼까요? 몇 명의 서류를 볼까요? 한 명이 몇 명의 학생 서류를 볼까요? 이런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죠. 에듀진 기사 2021년, 재작년 그 기사 찾아보시면요. 나와 있어요. 그 기사에서 분석한 걸 보니까 한 명당 그 기준이 몇 명이 되냐면 보통 171명 서류를 보더라고요. 한 명 본데 꼼꼼하게 본다 그러면 100명이 넘어가는 순간 이걸 어떻게 등수를 매겨야 되잖아요. 감상하고 그냥 분석해서 독후감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서류를 분석해서 이거를 정량화시켜서 등수를 매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이 과연 얼마나 이게 가능할까요? 비교과를 많이 보는 대학이 어디냐면요. 비교과에 대해서 그냥 정말 많이 봅니다라고 하는 대학이 어디였냐면 가장 대표적인 많이 보는 대학. 유명한 데가 어딘가요? 한양대죠, 한양대. 제가 작년에 내신 2.6 정도 되는 이과 학생을 한양대 붙였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일반고에서 2.6이면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제가 소개하는 거에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비교과 많이 보는 대학이 한양대인데, 한양대 입사관, 입학사정관, 한 명이 몇 명 보는지 아세요? 그 에듀진 기사에서 보니까 한 명이 보는 게 몇 명 보냐면 801명인가 800명을 넘어가요. 800명 봐요. 800명. 한 명이 800명의 서류를 봅니다.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이거? 그러니까 문구를 가지고 잔뜩 있는 것만 다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열을 하더라도 정보의 어떤 객관성이 여러 개 이제 좀 통일성 있게 보여지면 그것도 나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세특을 쓸 때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입장이면요. 주요 활동 굵직한 것만 있어도 그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거에 있어서 다 그 정보를 담으려고 하지 말고 주요 활동 한두 개 가지고 그걸 가지고 메인을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이제 뭐 입시 컨설턴트들이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최고의 비교과는요. 서류입니다. 예. 내신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최고의 비교과는 내신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신이 아니에요. 당연히 내신은요. 전 교과 점수가 고르게 잘 나온 다 좋은 게 좋겠지만 그러면 교과를 넣죠. 왜 굳이 학종을 넣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학종에서 말하는 최고의 비교과는요. 모든 과목이 다 좋긴 어렵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전체 내신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관련 있는 전공 적합한 전공에 관련된 이렇게 얘기할까요? 전공 관련된 과목 성적 이거라도 좋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 평균이 3등급이에요. 내 평균이 전교과 평균이 3등급이에요. 그러면 관련된 주요 전공 관련된 과목은요. 전공 교과는 보통 한 2등급 선은 나와야 돼요. 2등급 과목들이 있어야 돼요. 이러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물론 1등급이 더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근데 3등급 맞는 학생이 내 주요 교과에서 내 전공 관련된 교과를 공대 가고 싶은데 내가 공대를 희망을 하는데 전체 평균은 3등급인데 수학은 1등급 이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보통 근데 한 수학은 2등급, 물리 한 2등급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다른 과목에 생명은 4등급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런 학생들은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커버가 됩니다. 내신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 메일로 질문은 학생이 하나 있어가지고 왜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걸 올렸죠. 경제학과를 어디죠? 건대 경제학과를 2.88로 붙었단 말이에요, 학생이. 물론 이제 뭐 사회통합 전형이지만 붙었는데 내신이 2.88입니다. 이걸 합격을 했는데 이 학생이요. 국영수사 관련된 내신만 따지면 2.43이에요. 근데 이 학생 그 국영수가를 보면은요. 이 학생이 이 학생의 그 국영수가 내신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2.9등급이 넘어갑니다. 한 3등급 돼요. 3등급 정도. 이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죠? 문과에서 요구하는 과목들 성적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았고요.
그리고 확통이라던가 경제 과목은 다 1등급 찍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서류는 제가 표현을 하자면 서류는 구리다. 사실 그랬거든요. 지워야지 빨리. 하지만 그래도 붙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지금 2월 11일 날 찍고 있어요. 뭐 영상을 오늘 올릴지 2월 11일 날 올지 2월 13일 날 올라가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3월이 안 됐잖아요. 3학년 학생들 비교과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3학년은요. 아직 그 기회가 있잖아요. 3학년 1학기. 그러면 그 3학년은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 몇 개 없습니다. 3학년 때는. 그러면 3학년 때는 뭐가 많나요? 3학년 교과에는요. 진로 선택 과목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하면 좋냐면 진로 선택 과목의 어떤 세특의 적는 내용들이 넘쳐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넘쳐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거 영상에서 얘기해도 되나? 이 남는 부분들을, 이 진로 선택을 비교과라고 생각하세요. 비교과라고 생각하시고, 이 넘쳐나는 내용들을 자율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녹여낼 수 있게. 영상 찍어도 되겠지, 이런 거는? 녹여낼 수 있게 준비하시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생기부의 내용이 질적으로 되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옮겨 적는 게 아니라 어떤 준비했던 과정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비교과 자율이나 이런 데 좀 더 녹여낼 수 있으면요. 생기부가 되게 풍부해져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진로 선택 과목 있다고 대충 하지 마시고요. 학생부 종합 준비하시는 분들은, 학종 준비하시는 분들은 진로 과목에도 계속 마지막까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네,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합격자들의 그 생기부가 생각처럼 좋지 않습니다. 그런 학생들 되게 많아요. 최고의 비교과는 내신이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예,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고 대학고 군포 박쌤이었습니다. 대본 없이 말을 해서 항상 버벅됩니다. 감안하고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